이번 사연은 주는 거 없이 받기만 하고 뒤에서 흉이나 보던 시어머니와 신우를 시원하게 응징해 주었다는 며느님의 사연인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사람 사이에 기브앤테이크가 어느 정도 맞아야 관계가 유지되는 거 아닐까요? 가족 간이라도 말이죠. 매번 받기만 하던 시댁 식구들 참 어이가 없습니다. 주던 대로 줘야지 왜 주던 걸 끊냐는 식이에요. 제가 무슨 어려운 시댁 도와주려고 남편과 결혼한 줄 아는지 시어머니와 신우는 창피한 것은 안 해보더라고요. 그동안 있었던 일 신우 남편 앞에서 전부 말해버렸더니 둘 다 얼굴이 새빨갛게 변하더군요. 저는 어린이집 다니는 아이 둘 키우며 회사 다니고 있습니다. 큰애는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해요. 연봉이 그리 높지는 않지만 육아휴직이 확실히 보장되는 회사에 다니고 있어요. 신우는 저희 결혼하고 2년 후에 결혼했어요. 신우 아이는 저희 둘째와 동갑입니다. 신우 아이는 저희 큰애와 성별이 같아서 저희 큰애가 입던 옷을 신우 아이가 물려 입었어요. 신우는 저희 아이가 입던 옷을 좋아하며 가져갔습니다. 아이는 하루가 다르게 크니 한철 입을 옷인데 사촌형한테 옷을 물려 입으면 좋잖아요. 신우는 가끔 오버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저희 아이한테 작아지지 않은 옷을 달라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근데 신우는 저희 큰애 옷을 가져가면서도 고맙다는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너무 실망스러웠던 것은 신우가 뒤에서 저를 욕하고 다녔다는 거. 신우는 저희 큰애 옷을 가져다 자기 아이에게 입히면서도 제가 어린 아이에게 비싼 옷을 입힌다고 동네방네 욕하고 다녔다네요. 시어머니는 그걸 또 맞장구를 치셨다고 합니다. 신우가 그런 말을 하고 다니면 시어머니는 넌 새언니한테 옷을 얻어오면서 그런 말을 하면 되겠냐? 신우에게 이런 말을 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재작년까지 설날에 저는 세뱃돈으로 신우 아이에게 5만 원을 주었습니다. 신우는 저희 아이들에게 1,000원씩 주었고요. 신우가 얄미워서 작년 설에는 신우 아이에게 세뱃돈으로 10,000원만 주었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는 저에게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너네가 윗사람인데 세뱃돈이 그게 뭐냐고요. 신우는 시어머니 말씀에 신이 나서 불평을 하더군요. 그럼 나는 5만 원 주고 신우는 2만 원 주는 건데 신우 남편이 저희 남편보다 나이도 많은데 저희 남편이 신우보다 손이라고 꼭 베풀어야 하는 건지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솔직히 신우는 저희 남편을 오빠라고 생각하는 것 같지도 않아요. 그냥 자기가 이용해 먹을 대상으로 보는 것 같았습니다. 신우는 저희 남편에게 늘 신경질적인 말투로 말했고 남편이 무슨 말을 하면 신우는 면박을 주기 일쑤였습니다. 남편과 제가 사이가 안 좋더라도 신우가 제 남편을 그런 식으로 대하면 기분이 나빴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와 남편은 사이도 좋습니다. 만약 저희 남편이 신우의 남동생이었더라도 신우가 그딴 식으로 말하는 것은 제가 기분이 나빴을 것 같아요. 저희 아이들이 아직 어리긴 하지만 신우는 아이들 앞에서도 저희 남편에게 면박을 주곤 했거든요. 쓰다 보니 또 열받네요. 시댁에서 신우가 저희 남편을 무시하길래 저는 너무 화가 났습니다. 저는 신우에게 오빠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냐? 애들 있는 데서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다. 이랬거든요. 시어머니는 남매 사이에 친해서 그런 걸 가지고 왜 그렇게 호들갑이냐고 저에게 막 뭐라 하더라고요. 작년 추석에 시댁에서 차례 음식을 하고 저녁을 먹는데 신우가 남편을 무시하는 발언을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애들 앞에서 그런 소리를 자꾸 하냐고 했거든요. 신우는 오빠랑 친해서 그러는 건데 언니가 왜 자꾸 뭐라 하는데 이러면서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명절에 시댁 안 가냐? 왜 여기 와서 이러냐? 했더니 신우는 자기 시댁 사람들은 상종 못할 사람들이라서 자기는 시댁에 안 간대요. 저도 자기 시댁 사람들이랑 비슷하다네요. 너무 화가 나는데 아이들이 있어서 소리를 지를 수도 없고 며칠간 화를 사귀느라 정말 힘들었습니다. 자기한테 조금만 뭐라고 해도 신경질을 부리는 신우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데 시어머니한테는 그런 신우가 예쁜 딸인가 보더라고요. 그렇게 아나무인처럼 굴어도 시어머니는 신우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시어머니 여행은 못 보내드려도 가끔 옷은 사드렸어요. 저희 엄마 옷을 사게 되면 괜히 눈치가 보여서 시어머니 옷도 사게 되었죠. 마음 같아서는 시어머니에게 아무것도 해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시어머니에게 봄에 입을 외투를 사다 드렸는데 시어머니에게 작더라고요. 늘 사다 드리던 사이즈로 사온 것이었는데 사이즈가 좀 작게 나왔나 봐요. 시어머니는 저에게 짜증을 내더라고요. 옷을 한두 번 사오는 것도 아니면서 작은 옷을 사오냐고 신경질적으로 말씀하시는 시어머니 때문에 너무 화가 났습니다. 남편이 옆에서 듣고 있다가 가서 바꿔오면 되지 뭘 그렇게 짜증을 내요. 엄마한테 이 사람 말고 옷 사다 주는 사람 있어요? 이러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옷 몇 번 사왔다고 생색을 그렇게 내냐면서 또 언성을 높이셨어요. 이런 일 하나 똑바로 못하는 것은 제가 정성이 부족한 거랍니다. 저는 앞으로 다시는 욕먹을 짓 안 할 것이라고 결심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명절 때마다 시어머니와 신우에게 선물을 꼭 보냈어요. 시어머니와 신우는 받기만 하고 답례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었죠. 저는 이것도 너무 짜증이 나서 저희 엄마에게 앞으로 시댁에 아무것도 보내지 말라고 했습니다. 엄마는 어떻게 그러냐고 했지만 제가 엄마에게 짜증을 내면서 보내지 말라고 했어요. 엄마가 시댁에 선물 보내면 내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했더니 저희 엄마도 시어머니와 신우에게 선물 보내는 것을 그만두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신우는 명절뿐 아니라 저희 네 식구 생일, 저희 부부 결혼기념일 같은 때에도 선물 한 번 해준 적이 없었어요. 우리가 해주는 것은 늘 당연하다는 듯이 받고 우리에게 베푸는 것은 전혀 없는 사람들입니다. 지난 설날에 저희 엄마는 100만 원을 주셨어요. 저희 큰애가 이번에 학교에 입학한다고 주신 거죠. 그런데 시어머니와 신우는 저희 아이들에게 세뱃돈 10,000원씩 주고 그걸로 끝이었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니 제가 더 화가 나는 것 같더라고요. 남편에게 이런 걸로 자꾸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했더니 그럼 안 하면 되지 않냐는데 사실 저는 좀 놀랐어요. 남편이 이렇게 말했다는 것은 남편도 화가 많이 났다는 뜻이거든요. 설 지나고 다음 주에 시어머니 생신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생신에 아무것도 안 할 생각이었어요. 바쁘다는 핑계를 대고 시댁에 가지도 않을 생각이었죠. 설 며칠 후에 신우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시어머니 생신에 대해 제가 먼저 말을 꺼냈었는데 연락이 없으니 신우가 전화를 했던 것 같아요. 신우는 자기 엄마 이번 생일을 어떻게 할 거냐고 묻더라고요. 이번에는 직접 챙겨보라고 신우에게 말했습니다. 신우는 오빠가 아들인데 딸인 자기가 왜 그런 걸 챙기냐더군요. 전화 통화였지만 신우가 눈에 쌍심지를 켜고 있는 표정이 보이는 듯 했습니다. 저는 신우에게 딸은 자식 아니냐고 했어요. 이번 시어머니 생신은 딸로서 한번 잘 챙겨보라 말하고 바쁘니까 이만 끊겠다 하고 전화 끊어버렸죠. 언젠가부터 신우에게 큰애가 입던 옷도 주지 않았습니다. 큰애 친구 엄마에게 주었죠. 큰애 친구 동생이 있거든요. 그 엄마는 옷을 받으면 꼭 커피나 케이크를 보내주었습니다. 저는 그 엄마에게 입던 옷 준 건데 뭘 이런 걸 보냈냐고 말하기는 했지만 이게 정상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어머니 생신이 다가오니 신우가 예약한 장소를 알려주었습니다. 신우가 알려준 대로 갔는데 냉동 삼겹살을 파는 곳이었어요. 참 어이가 없더라고요. 시어머니 표정도 별로 안 좋더라고요. 한참 식사를 하고 있는데 신우는 제가 이상하게 변했다는 말을 꺼냈어요. 저는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고 했죠. 신우는 제가 자기 아이에게 옷도 주지 않고 세뱃돈도 적게 주는데 그게 제가 이상하게 변한 것이랍니다. 신우가 기분 나빠 보이니까 저는 기분이 좋더라고요. 저는 신우에게 사람 사이는 기브앤테이크가 어느 정도 맞아야 하는 거라고 했죠. 지금까지 내가 시댁에 베푼 것이 후회가 된다고 했어요. 우리 엄마가 명절 때마다 보내던 선물도 내가 보내지 말라고 했다. 사돈이 명절 선물을 보내는데 답례는커녕 고맙다는 말도 없는 사람들은 선물을 받을 자격이 없는 거다. 내가 우리 엄마에게 이렇게 말했더니 우리 엄마가 선물을 안 보내기 시작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큰애가 입던 옷도 큰애 친구 동생에게 준다고 말했어요. 그 엄마는 옷을 받으면 고맙다며 꼭 커피라도 보내주는데 그게 당연한 도리라는 걸 신우 때문에 잊어버리고 살아온 것 같다고 했죠. 신우는 우리 애 옷 받아가면서 고맙다는 말을 한 적도 없는데 뒤에서 내 욕이나 하고 다녔으니 앞으로 우리 사이에는 어떤 거래도 없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신우 남편이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더라고요. 신우는 얼굴이 빨개져서 자꾸 손바닥을 볼에 갖다 대는데 그 꼴이 참 볼만했네요. 남편은 신우 남편에게 우리 엄마가 똑바로 교육을 못 시켜서 시집 보낸 내 동생이랑 사느라 고생이 많지. 이제부터라도 매제가 내 동생 잘 가르쳐서 데리고 살아.
이러는데 저는 속으로 깜짝 놀랐어요. 내 남편이 이런 말도 할 줄 아는 사람이었나? 이런 생각 때문에요. 신우 남편은 몰랐다고 하며 사과를 하더군요. 저는 신우가 자랄 때 어른한테 교육을 못 받아서 저러는 것이니 신우 남편에게 잘못은 없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화가 난 목소리로 좋은 날에 뭐 하는 짓이냐고 하더군요. 말을 안 하고 살았더니 어머니와 신우가 너무 뭘 모르는 것 같아서 한번 얘기해봤다고 했죠. 앞으로는 어머니나 신우의 잘못된 점을 그때그때 말씀드릴 테니 제가 하는 말 잘 들으시라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엄숙한 분위기에서 식사를 했어요. 식사를 마치고 나서 신우에게 오늘 잘 먹었다고 말하고 저희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원래 다 함께 시댁으로 가서 디저트를 먹기로 했지만 어머니 기분이 안 좋은 것 같아서 저희는 여기서 이만 갈게요. 이렇게 말하고 집으로 왔어요. 남편과 얘기했어요. 앞으로는 시댁과 주고받는 것 없이 살려고요. 그동안 욕을 그렇게 먹으면서도 베푼 것만으로도 저는 시댁에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걸 보면 참 염치가 없는 사람들은 가족에게도 염치 없게 굴기는 마찬가지인가 봅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 시댁에 한 것만으로도 충분한 것 같아요. 이런 마음 넓은 며느리 마음을 돌아서게 하는 것도 시어머니와 신우의 재주인 것 같습니다. 복이 없는 사람은 복이 들어오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불편한가 봐요.